자, 조건부 확률인데 이거는 이제 네. 앞에서 배운 확률하고 좀 차이가 있거든. 뭐 이게 정의가 좀 나와 있긴 한데 예시로 바로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어떤 모임에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어. 그리고 한국 사람이 있고 외국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이따 해볼게. 자, 한국인 남성은 23명 정도 있고 한국인 여성은 29명 정도 있대. 52명 이렇게. 그리고 외국인 남성은 22명, 그 다음에 외국인 여성은 26명 정도 있대. 그래서 48 정도 있어서 총 100명이 채워진대. 47, 45, 그 다음 여기가 55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때 내가 이제 남성인 사건을 A, 한국인인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보자. 됐지? 그럼 여성인 사건은 A여, 외국인인 사건은 B여, 뭐 이렇게 나오겠지? 이 상태에서 잘 봐. 첫 번째는 자, 요 모임에 모인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했을 때 선택 써보자 그냥. 했을 때 그 사람이 한국인 남성일 확률을 구하래. 요걸 기호로 뭐라고 쓸까? 이 100명 중에 내가 한 명을 선택하는 거야. 그때 그 사람이 한국인 남성일 확률을 기호로 뭐라고 쓸 거야? P A교비. 아따, 버퍼링 기네. 그치? 남성이면서 한국 사람 동시에 만족하니까 교집합이겠지, 그치? 그래서 계산은 어떻게 돼? NS 전체분의 N A교비로 계산이 되겠지. 맞아? 얼마야 그래서? 100분의 얼마? 23이겠지. 됐어?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확률이야. 우리가 했던 거, 여태껏 계속 했던 거. 그지? 이런 확률이고.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인데,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 모인 사람 중 한 사람을 선택하는 시행에서 한국 사람이 선택되었을 때 그 사람이 남성일 확률을 구하래. 이렇게 나왔어. 1번하고 어때? 같아 달라? 1번하고 같아 달라? 1번하고 좀 달라, 그치? 조금 다르잖아. 왜 한글 모르냐? 좀 다르잖아, 그치? 달라 좀. 뭐가 다르냐면 구성이 좀 달라, 구성이. 자, 얘는 여기까지가 뭐야? 여기까지가 시행이야, 시행. 한 사람을 선택한 거, 이게 시행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 남성인 사건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시행하고 그 다음에 사건을 구하시오. 뭐 이런 구성이 이제 앞에서 배운 확률이라고 하면, 얘는 이제 뭐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시행이야. 말 그대로 시행 나와 있잖아. 시행이고, 여기서 한국 사람이 선택되었다라는 어떤 조건이 하나 들어간다고, 조건이. 그리고 거기서 그 조건 안에서 무슨 확률? 남성일 확률. 그 안에서의 사건이 나오는 구성이 이게 조건부 확률의 구성이라고. 됐어? 됐지? 그러니까 구성이 달라. 그냥 확률 문제랑 조건부 확률 문제는 읽어보면 이게 구성이 좀 달라. 위에 같은 경우, 확률 같은 경우는 그냥 시행과 그 다음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시행, 그 다음 조건.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긴 해. 한국인인 사건. 근데 어찌됐건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 안에서의 사건이 나온다고. 이러면 조건부 확률의 구성이라고. 그래서 일단 확률과 조건부 확률을 이런 식으로 구성으로 너네가 구분을 좀 해주면 돼. 되냐? 한글 알잖아, 그지? 읽을 수 있지, 그지? 다 구분 가능하잖아.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럼 얘랑 무슨 차이냐면, 요 조건부 확률에서는 이 조건이 전체가 되는 거야, 얘가. 얘를 전체로 보는 거야. 한국 사람이 몇 명이야, 총? 52명이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뭘로 계산하냐면, N, 지금 한국 사람인 사건이 지금 B니까, NB 분의 그 중에서 남성이면 뭐야?
52분의 23이잖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 전체를 위에 분자는 똑같아. 근데 분모의 그 전체를 얘는 말 그대로 시행했을 때의 전체를 보지만 얘는 조건을 전체로 생각을 한다고. 오케이? 요게 이제 좀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국 사람이 뽑혔을 때 그 사람이 남성일 확률 이런 식으로. 이해했냐고 말이지? 얘는 그냥 요 모인 100명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한국인 남성일 확률이니까 100분의 23인데 얘는 한국 사람이 선택되었을 때 이게 이제 조건, 이게 전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중에서 남성이니까 한국인 남성이겠죠 당연히. 그치? 그래서 요걸 계산해주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냐? 됐지?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거를 지금은 이제 명수가 정확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제 집합처럼 이렇게 계산을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명수가 다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확률이라든지 아니면 퍼센트라든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얘를 조금 일반적인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분모 분자를 NS로 이렇게 나눌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돼? PB가 되지, PB. 맞아? NS분의 NB는 PB잖아, 그지? 위에 분자는 뭐가 돼? P, A 교비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지금 확률분의 확률이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P, A바 B다. 이렇게 이제 쓰기로 약속을 한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새로운 기호야. 이게 조건부 확률의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 해석을 하는 거는 요 바 뒤에 있는 것부터 이제 읽는 거야. 사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 한국 사람이 뽑혔을 때 남성일 확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뽑힌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남성일 확률. 한국 사람이 뽑혔어. 몇 명이야? 52명이잖아. 한국 사람이. 그 중에서 남성일 확률. 오케이? 23. 이해했지?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계산할 때 조건이 분모로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분모가 전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전체가 되는 거니까. 됐지? 그래서 이런 게 조건부 확률인데 예시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런 것도 있어. 자, 우리가 100원짜리 동전이 총 2개 있고 50원짜리 동전이 하나 있는 상황이야. 동전 총 몇 개 있어? 3개 있어. 이거 던질 거야. 던졌을 때 던지는 시행을 했는데 여기서 앞면이 한 개가 나왔을 때 앞면이 한 개가 나왔을 때 그 동전이 100원짜리 동전일 확률을 구하래. 100원짜리 동전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일단 이 동전 3개를 던진 게 시행이지. 맞지? 던진 게 시행이잖아.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조건이 되는 거야. 앞면이 나왔다. 앞면이 한 개 나왔다라는 조건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100원짜리가 선택되는 게 사건이 되는 거지. 이 조건 안에서의 사건. 그래서 이걸 내가 뭐 사건 A라 하고 얘를 사건 B라고 하면 우리가 찾고 싶은 확률을 기호로 표현했을 때 P, B바 A가 되는 거지. 앞면이 한 개 나왔을 때 그게 100원짜리일 확률. 오케이? 그럼 이걸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P, A분의 뭐라고? P, A 교비로 계산한다고. 맞아? 그럼 PA는 얼만데? 동전 3개 던져서 앞면이 한 개 나올 확률이 얼마야? 확률 8분의 3이지. 동전 3개 던지면 전체가 몇 가지야? 2가지씩 아니야? 8가지? 2가지씩 2의 세제곱 분의 앞면이 하나 나오는 거. 100원짜리 50원짜리 있을 때 앞면 뒷면 앞면 총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3개. 그러니까 8분의 3이잖아. 맞지? 그때 이제 100원짜리가 앞면인 건 뭐야? 몇 개 있어? 100원짜리가 앞면인 건 2개 있지, 그지? 2개. 그러니까 전체는 몇 가지? 8가지지, 그지? 분의 2라고. 8분의 2. 됐냐? 그러니까 잘 봐. 이 PA 교비에서의 전체는 뭐야? 요 PA 교비에서의 전체는 뭐야? NS 아니야, NS? 시행에서 나온 전체. 그치? 맞지? 얘도 PA도 마찬가지 전체는 NS야. 그러니까 8분의 3으로 하는 거지. 8분의 2로 이렇게. 됐냐? 그치?
근데 조건부 확률에서 원래 전체는 이제 이거긴 한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걸로만 다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일반적인 우리가 식으로 만든 게 확률이란 말이야. 이걸 확률로, 분모를 확률로 맞춰주고 분자도 확률로 맞춰주기 위해서 NS로 나눠준 거라고. 그래서 PB분의 PA교비라고. 그러니까 얘를 구할 때는 당연히 전체 시행했을 때 전체를 보는 게 맞지. 100분의.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8분의가 맞지. 그치? 8분의 3. 분의,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앞면인 거는 확률이 이제 8분의 2잖아. 100원짜리가 앞면인 거 이렇게 두 개 있잖아. 여기랑 여기 두 개. 됐어?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라고? 3분의 2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라고. 됐냐? 됐지? 요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물론 여기서도 지금 굳이 확률로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봐도 상관없어. 앞면이 하나 나온 게 몇 가지야, 총? 3가지지. 앞면이 한 개 나온 게 총 3가지잖아. 그 중에서 100원짜리 앞면인 게 몇 가지야? 2가지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3분의 2로 바로 계산할 수 있다고, 조건부 확률. 바로 할 수는 있어.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바로 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게 확률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일반적인 풀이가 이제 이거라는 거지.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너네가 이제 제일 못하는 게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 구분을 하는 거거든. 확률하고 조건부 확률, 뭐 어떨 때 확률이 어떨 때 조건부 확률이고, 이게 제일 구분을 힘들어 하니까 일단 아까 얘기했던 그 구성으로 구분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푸는 거는 뭐 이제 몇 번 풀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겠지, 당연히. 그래서 여러 번 풀어보면 돼. 이게 조건부 확률이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이제 곱셈 정리라는 게 있어. 곱셈 정리. 우리 덧셈 정리라는 걸 앞에서 배웠잖아. 덧셈 정리는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지. 합사건의 확률, 합집합. 근데 곱셈 정리는 뭐냐면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 자,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PA 곱하기 PB바 A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PB 곱하기 PA 밥이 이렇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조건부 확률에서 나온 거야. 조건부 확률. PA 밥이가 뭐라 했어 아까? 뭐 분의? B분의 뭐라고? PA교비라고. 그 여기서 양변에 PB 곱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별거 없지, 그지? 그래서 양변에 PB 곱한 거야. 분모 곱한 거야. 근데 PA교비가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도 나와? B바 A에서도 나올 거 아니야. 얘는 PA분의 뭔데? PA교비라고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양변에 PA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두 가지인데, 일단 이거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아. 조건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조건이 여기 있는 요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사건하고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냥 외우면 돼. AA 같고 여기 BB 같다 이렇게 외워주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걸 쓸지는 문제마다 달라, 그냥. 당연히 그러니까 문제마다 기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냥 너네가 문제 풀면서 익혀주면 되는데, 근데 이 곱셈 정리 같은 경우는 사실 기호로 막 많이 쓰고 그러진 않아. 기호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푼다거나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예시로 하나 들어봤을 때 너네 이제 당첨제비 3개 있고 꽝제비가 7개 있는 주머니가 있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했던 건데, 여기서 갑하고 을이 을의 순서로 하나씩 뽑을 거야. 오케이? 하나씩 뽑는다고 해볼게. 그때 갑이 당첨되는 사건을 A라 하고 을이 당첨되는 사건을 B라고 한대. 갑과 을이 모두 당첨될 확률을 구하래. 그럼 뭐라고 쓰면 돼? 기호로 뭐라 쓰면 될까? 갑이 당첨되는 사건이 A고 을이 당첨되는 사건은 B야. 근데 둘 다 당첨이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그럼 이걸 기호로 뭐라고 쓸 것 같아? A교비라고 쓰겠지. 맞아? 이렇게 쓸 거 아니야? 사건으로 이제 만들어 보면.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만데? 갑이 당첨될 확률이 얼마야? 10분의 얼마? 3. 그 다음에 을이 당첨될 확률은 얼만데? 현주 나 보고 있지? 을이 당첨될 확률 얼마야? 꺼낸 거 다시 안 넣는다고 해볼게. 그럼 뭐 얼마야? 9분의 2가 되겠지. 됐냐? 이거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했던 유형이잖아. 기억하냐? 기억하지, 그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지? 그냥 당첨제비 하나 뽑고, 그 다음에 또 당첨제비 또 하나 뽑는 거 아니야? 다시 넣지 않고. 맞아? 요게 곱셈 정리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요게 곱셈 정리야, 요게. 이게 곱셈 정리야. 그러니까 갑이 당첨될 확률이 PA잖아. 맞아? 그리고 이 9분의 2가 뭐냐면 갑이 당첨됐을 때 을이 당첨될 확률이지. 그치?
그러니까 갑이 당첨됐을 때 갑이 당첨된 상황이 무슨 상황이야? 갑이 당첨제비를 뽑은 상황이 갑이 당첨된 상황이잖아. 그럼 뽑고 남은 게 뭔데? 어떻게 남아있는데? 주머니에. 당첨제비 몇 개 남아있어? 2개. 총 몇 개 남아있어? 9개. 그치? 총 9개 중에 당첨제비 2개 남아있다고. 그 상황에서 을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 그게 얼만데? 9분의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풀었던, 그냥 쉽게 풀었던 이 유형이 곱셈 정리라고, 이게. 이해하냐고 말이지? 그래서 어렵지 않다고, 이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굳이 우리가 이걸 기호로 막 쓰고 여기다 대입하고 막 이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는다고, 잘. 보통은 그냥 이대로 그냥 바로 그냥 당연하게 10분의 3 곱하기 9분의 2네 이러고 그냥 만다고, 보통은.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어찌됐건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기호를 사용해서 푸는 경우도 있어. 왜냐면 좀 이게 상황 자체가 복잡하게 나오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거든. 그랬을 때 사건 A, B를 딱 설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해주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이용할 수 있어, 요거를. 그러니까 그냥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푸는 거는 좀 쉬운 상황에서 충분히 내 머릿속에서 이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면 그냥 해도 되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좀 있단 말이야. 좀 복잡하게 나오는 상황. 그럴 때는 사건 A, B, 뭐 C까지도 뭐 이렇게 정한 다음에 곱셈 정리 이 공식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한 후에 대입을 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어찌됐건 이 공식은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된다. 맞지? 외워야 돼. 그래서 이런 게 곱셈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 별거 없지. 어이. 그 다음에 사건의 독립과 뭐야? 종속이야, 종속. 자, 이거는 뭐냐면, 자, PA 바 B가 PA를 만족하면,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 그러면 이제 A, B는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는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그냥 뭐야? 그냥 A가 일어날 확률이지. 그치? 그럼 이게 둘이 같다라는 거는 B가 A에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야, 안 끼쳤다는 얘기야? 안 끼쳤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만족하면 우리가 A, B가 서로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 그 앞에서 배반했었지, 배반.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이다라는 게 서로 소면 배반인 거잖아. 교집합이 없으면. 그치? 그러니까 그런 관계식이야, 얘도 마찬가지. 두 사건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관계. 그 관계가 독립이다,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 식을 만족하면 독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외우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식에서 이제 문제를 풀기보다는 PB분의 PA 교비로 얘를 바꿔서 조건부 확률 이렇게 해서 양변에 PB를 곱했을 때 뭐가 나오냐면 PA 교비가 뭐야? PA 곱하기 PB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래서 이 식을 만족을 하면 A, B는 서로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오케이? 물론 이거 여기서 출발하긴 했지만 요거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교집합이랑 그냥 A, B를 각각 생각하는 게 더 쉬우니까, 그래서 요걸 만족하면 A, B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A, B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뭐라고 하겠어? A, B가 서로 종속이다 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이러면 A, B가 서로 종속이다 이렇게. 필요 충분 요건이야. A, B가 독립이면 이걸 만족하고, 이걸 만족하면 A, B가 독립이고, 왔다 갔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너네가 이거를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 이제 독립이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면 되긴 하는데, 근데 그거를 너네가 눈으로 그냥 보기는 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보고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요 식에다 대입을 해서 독립인지 종속인지를 조금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어떤 예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단 말이야. 자, 주사위를 한번 던졌다고 해볼게.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사건 A가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사건 B는 소수가 나오는 사건이고, 그 다음 사건 C는 3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볼게. 오케이? 이렇게 사건이 여러 개 있지. 이때 이제 PA가 얼마야? 확률은? PA 2분의 1이지. PB는 2분의 1이지. PC는 3분의 1이야. 맞지? 자, 그리고 봐봐.
지금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지금 계산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봤을 때 서로 독립이 되는 건 어떤 사건일 것 같아? 누구랑 누가 독립일 것 같아? 니네가 그냥 여기 이 상태에서 봤을 때 A하고 C일 것 같잖아. 뭐가 없어서? 겹치는 게 없어서, 그지? 3이 없어서가 아니라 교집합이 없으니까 영향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냥 간단하게.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잖아. 그럼 A 교비가 얼마야? P A 교비는 6분의 1이지. 겹치는 거 2밖에 없으니까, 그지? 그 다음 P B 교씨는 얼마인데? 얘도 6분의 1이지, 맞아? 그 다음 P C 교 A 얼마야? 빵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거야. 여기다 대입해서. 얘하고 얘를 곱했더니 얘랑 같게 나왔나? 안 나오잖아, 그치? 그러면 A, B는 서로 뭐란 얘기야? 종속이란 얘기야. 그리고 B하고 C 한번 봐봐. 얘하고 얘, 이 둘이 곱하면 얼만데? 6분의 1이지. 얘랑 어때? 같네? 그럼 B하고 C가 뭐라는 거야? 독립이란 얘기야. 아니잖아, 그치? 아까 우리가 A, C라고 했었던 건데 아니잖아, 지금. 그리고 실제로 A하고 C를 곱해봐. 이거 곱하면 얼마야? 6분의 1이지. 얘랑 같아? 다르잖아. 그럼 A, C가 뭐란 얘기야? 종속이란 얘기야. 독립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네 눈깔로 확인할 수 있어, 이거를?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봐야 돼, 무조건. 이해했냐고 말이지? 됐지? 그러니까 교집합의 유무를 가지고 독립 종속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요거를 각자 다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 여기다 대입해서. 그래서 성립하면 독립이고 아니면 종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됐지? 그래서 무조건 확인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잘 나와 되게. 사건 여러 개 주어진 다음에 그 중에서 독립인 거, 종속인 거 찾으시오. 이런 문제가 되게 잘 나온단 말이야, 학교 시험에서도.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되게 주사위 던지는 간단한 시행을 했지만 되게 복잡하게 나오는 게 많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많이 풀어봐야 한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걸 실제로 여기다 계산을 해서 이제 좀 해봐야 그래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일단 독립 종속 구분하는 방법은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확인해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독립과 종속에 관련돼서 나오는 문제 중에 참거짓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잘 나오는 그런 명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좀 내가 설명을 좀 해줄게. 이것도 좀 외워주는 게 좋아. 자, AB가 배반이면 AB가 독립이다. 자, 이 명제는 참일까 거짓일까? AB가 배반이란 말은 PA교비가 뭐라는 얘기야? 0이다 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독립이란 얘기는 PA교비가 뭐라는 거야? PA 곱하기 PB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이 식이 성립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성립해 안 해? 안 해. 그치? 안 해. 성립할 수도 있나? 아니야. 없어. 절대 없어. 무조건 성립 안 해.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뭐 확률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안 돼. 무조건. 왜냐면은 자, 우리 조건부 확률, 우리 독립종속을 처음에 시작한 게 여기서 출발을 했단 말이야. 그치? 조건부 확률에서 출발했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식이 나온 건데,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기본 전제가 있어. 이 조건부 확률을 사용하는 기본 전제 조건이 뭐냐면 분모가 0 될 수 있나? 없지. 그러니까 PB는 무조건 0보다 어떻단 얘기야? 크단 얘기야. 원래 확률의 범위가 0 이상이잖아. 1 이하고. 맞지? 근데 조건부 확률에서 얘가 분모로 들어오기 때문에 무조건 0보다 뭐 하다는 거야? 크단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A도 마찬가지 생각해봐. A라는 사건의 확률이 0이라면 그러면은 이 조건부 확률의 의미가 있어 없어? 계산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지? 그치?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계산한다는 것 자체가 기본으로 PA랑 PB는 양수인 상태에서 계산을 한다라는 게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무조건 양수인 상태에서 이 조건부 확률이 이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말은 결국 얘 양수고 얘도 양수잖아. 그치? 근데 이 둘이 같으면 독립이라며. 그럼 얘도 당연히 뭐겠어? 양수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이면 이게 같을 수 있어 없어? 절대 없겠지. 얘는 무조건 우변이 양수잖아. 근데 얘는 0이라며. 그럼 같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명제는 거짓이라고. 이해했냐고 말이지? 됐지? 그리고 거꾸로 마찬가지. AB가 독립이면 배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이것도 거짓이겠지. 이게 독립이라는 건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긴데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무조건 양수란 얘기잖아. 근데 그게 0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떤 명제에서 배반이면 독립이다, 독립이면 배반이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명제들은 전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 AB가 배반이라고 했을 때 AB가 종속이다. 이거는 어때? 참일까 거짓일까? 그러니까 PA 교비가 0이라면 PA 교비랑 PA 곱하기 PB가 서로 다르다.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얘가 0이래. 얘가 0이래. 그럼 얘랑 다르대. 무조건. 그치. 무조건 다르잖아. 얘 양수라며 무조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란 얘기야? 참이란 얘기야. 됐어? 거꾸로는 AB가 종속이면 AB가 배반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요 둘이 다르면 얘가 0이다. 아니지, 그치? 꼭 0으로 다를 필요는 없지. 그냥 뭐 다른 숫자로 다를 수 있지. 얘가 계산 결과가 4분의 1 나왔고 얘가 3분의 1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꼭 0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명제는 어때? 얘는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됐냐? 그래서 이걸 너네가 명제를 매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푼다기보다는 그냥 외워주면 되는데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한 그림이 하나 있어. 그래서 요거 그림만 좀 잘 기억하면 돼. 자, A하고 B가 그러니까 어떤 두 사건 A, B가 이제 A, B의 관계를 얘기할 때 독립이거나 아니면 종속이거나 이렇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근데 이때 배반이라는 이 관계는 이쪽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이 그림이 요 위에 있는 내용을 다 포함한 그림이지. 독립이면 배반이다. 참이야? 아니잖아. 배반이면 독립이다. 거짓이지. 배반이면 종속이다. 참이지. 종속이면 배반이다. 거짓이지. 여기도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이 그림만 잘 기억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리한 게 이거라고. 됐어?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주면 돼.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자, A, B가 독립이라고 했을 때 A여 B 자, 이것도 독립이 된다라는 명제가 있고 A, B여가 독립이다라는 명제가 있고 A여 B여가 독립이다라는 명제가 있어. 자, 이 명제들은 전부 참이라고 생각하면 돼. A, B가 독립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A, B가 독립이라고 했을 때 여사건을 어디다 붙이든 간에 항상 독립이 참이라고. 무조건. 근데 꼭 여기서 시작할 필요는 없어. 여기서 시작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얘가 독립이면 얘도 다 독립이라고. 거꾸로 마찬가지. 얘가 독립이면 얘도 다 독립이야. 오케이? 이건 다 참이야. 그래서 이거를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저번에 학교 그 한올고에서 한번 나왔거든. 이거 증명하시오. 왜 이렇게 되는지.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요 위에 거 하나만 증명해볼게. 자, A, B가 독립이라고 했으니까 PA 교비는 PA 곱하기 PB가 성립을 하겠지, 그지? 이거에 성립할 때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건 PA여 교비가 PA여 곱하기 A여 곱하기 PB 이게 성립하는지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좌변을 변형을 살짝 하면 되는데 얘는 이제 PB-PA 교비라고 변형할 수 있지. 아까 했던 거, 아까 오답해서 했던 그거잖아, 그지? 이렇게 변형할 수 있지. 근데 얘가 뭐라고 할 수 있다고? PA 곱하기 PB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얘를 뭘로 묶을 수 있어? PB로 묶을 수 있지. 그럼 뭐가 나와? 1-PA니까 이게 뭔데? PA 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지, 그지? 그래서 이 증명을 하시오라고 한올고에서 서술형에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 그래서 너네가 마찬가지 시험 보기 전 한 이틀 정도 전에 한 번 정도 해보면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써보면 금방 익혀. 어렵지 않아. 얘도 똑같아. 얘도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나마 얘가 조금 어렵긴 한데 근데 얘도 그냥 덧셈 정리 그거랑 이제 드모르간 그런 거 이용해서 계산 쭉 해주면 돼. 인수분해가 돼. 그래서 인수분해해서 증명해주면 돼. 쉬워. 됐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푸는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또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요것도 좀 먼저 얘기해 줄게. 우리가 이제 PA와 B가 PA랑 같을 때 여기서 출발한 게 독립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이 독립이라고 하면 A, B가 서로 독립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조건부 확률이 나왔을 때 뒤에 있는 조건은 필요가 없으니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거 버리고 PA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하거든. 그거랑 이거랑 좀 섞어서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PA 바 B 더하기 PA여 바 B여 더하기 마이너스 3PA
파, 비, 여가 뭐 4분의 1이다 뭐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A, B가 서로 독립일 때 A, B가 이제 독립일 때 이걸 만족하는 뭐 PA를 구하시오.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왔다 쳐볼게. 그냥 이렇게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럼 A, B가 독립이잖아.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쓸 수 있다고? 뒤에 거 까고 뭐라고 쓸 수 있다고? 그냥 P, A로 써버리면 된다고. 이렇게. 오케이? 독립이니까. 그럼 A, B가 독립이니까 얘도 뭐야? A여 B여도 독립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까고 그냥 플러스 P, A여 쓰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요것도 뭐라고 쓰면 돼? 그냥 까고 마이너스 3PA라고 써버리면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로 쭉 계산해서 PA를 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됐어?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 안 하면 이거를 독립이라고 해서 또 이걸 다 하나씩 해야 돼. 아, 이거는 PB분의 PA 교 B 조건 무확률이고, 아, 얘가 독립이야? 그러면 PA 곱하기 PB로 바꿀 수 있고, PB가 되니까, 약분 되네? 그럼 PA네? 이렇게 다 해야 된다고. 빡시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독립이야? 아, 버려. 이렇게 써.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 말이지? 이렇게 하면 계산도 훨씬 빨라지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된다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대표 문제 하나씩 풀어볼게. 자, 마지막에 독립 시행은 조금 이따 할게. 요거부터 먼저 풀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 자, 71번부터 한번 보자. 자,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이거 만족할 때 P, B바 A를 구하래. 자, P, B바 A는 공식이 뭐라고? 뭐 분의? P, A분의 P, A 교 B라고. 오케이? 조건 무확률. 맞지? 자, 우리 이제 PA 알고 있으니까 P, A 교 B만 찾으면 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 드모르간 법칙 이용해서 PA 합 B의 여사건이라고 쓸 수 있고 얘가 0.2라고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PA 합 B는 뭐야? 0.8이겠지. 맞아? 그럼 합사건의 확률 0.8은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비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얼마야 PA 교비가? 0.1이지. 그래서 답은 0.5분의 0.1이니까 5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 76.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할 때 곱이 짝수일 때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래. 지금 이 구성이 무슨 구성이야? 구성이? 확률이야? 조건 확률이야? 조건 확률이지. 일단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 하자까지가 시행이고 요 A, B의 곱이 짝수다라는 게 뭐야? 이게 조건이고 합이 짝수인 게 그 안에서의 사건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조건부 확률인데 그러면 곱이 짝수라는 거를 내가 사건 A라 하고 합이 짝수라는 거를 사건 B라고 하면 기호로 굳이 써보자면 P, B바 A라고 쓸 수 있는 거지. 곱이 짝수일 때 합이 짝수일 확률. 맞지? 그럼 얘는 계산하면 PA분의 뭐라고? P, A 교비로 쓸 수 있다고. 맞지? PA 얼만데? 곱이 짝수라는 거는 이것도 여사건을 사용하는 게 훨씬 쉽잖아. 그지? 곱이 홀수인 걸 전체에서 빼는 게 낫지. 적어도 하나가 짝수라는 얘기니까. 그럼 1-36분의 얼마야? 곱이 홀수일 확률은 36분의 홀수 2개 뽑으면 되니까 뭐야? 주사위 던져서 홀수 2개 나온다고. 이 그지들아. 어? 홀수 2개 나온다고. 홀수 몇 개야 이 새끼야? 3개. 홀수 몇 개인데? 3개 뭐야 그러면? 9잖아 이 새끼야. 미쳤나 이것들이. 그 다음에 위에 거 잘 봐. 이렇게 곱이 짝수라고 했을 때 이게 짝수라는 거는 짝짝 곱하거나 짝홀 곱하거나 홀짝을 곱하는 거 이렇게 3가지가 있잖아. 맞지? 이 중에서 합이 짝수인 경우는 뭐야 이 중에서? 짝짝이지. 그치? 참 미쳤나 보네. 짝짝 요거밖에 없지. 그치? 합이 짝수인 거는 얘는 홀수지. 합이. 맞지? 요거야. 그럼 둘 다 짝수가 나올 확률을 위에다 써주면 된다고. 그럼 주사위를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36분에 둘 다 짝수가 나올 확률이 얼만데? 9겠지. 3 곱하기 3. 짝수도 3개잖아. 맞지? 요걸 계산하면 된다고. 됐어? 아, 이거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그치? 응. 그 다음 380번. 자, 다음은 어느 고등학교 2학년 전체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제2 외국어 선택 과목을 조사해서 만든 표인데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일본어를 선택한 학생일 때 여학생일 확률. 이것도 구성이 어때 지금? 조건부 확률이지. 시행 어디까지가 시행이야?
그냥 한 명 뽑은 거, 그치? 그리고 조건은 뭔데? 일본어 선택. 그 다음 사건은 여학생, 그치? 그럼 일본어 선택한 학생이 총 몇 명이라고 나와 있어? 일본어 선택한 학생은 135명. 그 중에 여학생 몇 명이야? 75명. 그러니까 135분의 75 하면 땡이라고. 약분만 하면 끝이라고. 됐어? 얘는 굳이 그러니까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할 필요가 없지. 명수가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85. 자, 두 개의 불량품을 포함해서 12개의 제품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제품을 임의로 한 개씩 2번 꺼낸대. 2번 모두 불량품이 아닌 제품을 꺼낼 확률을 구하래. 그러니까 정상품을 뽑는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생각해봐. 첫 번째 정상품 뽑을 확률이 얼마야? 12분의 얼만데? 10 곱하기 꺼낸 거 다시 안 넣을 거야. 그 다음 뭐야? 11분의 9 끝이라고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 개 쉽잖아. 이걸 굳이 기호로 쓰자면 첫 번째 정상품 뽑는 사건을 A라 하고 두 번째 정상품 뽑는 사건을 B라고 했을 때 찾고 있는 확률은 PA교 B라고.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정상품 뽑을 확률 곱하기 첫 번째 정상품 뽑았을 때 두 번째 정상품 뽑을 확률로 곱셈 정리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12분의 10이고 그리고 A가 뽑혔을 때 B가 뽑힐 확률 11분의 9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굳이 기호를 안 써도 되잖아. 이 정도는. 그치?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고. 그 다음 89. 자, 어떤 축구팀은 B가 내릴 때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0.7이고 내리지 않을 때 이길 확률이 0.5라고 한데 맞지? B가 내릴 확률이 얼마래? 0.2일 때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거는 무슨 구성이야? 확률이야 조건부야? 시행이 뭔데? 시행이 뭐야, 시행? 그냥 경기를 하는 게 시행 아니야? 그 다음에, 그럼 조건이 뭐야? 니네가 얘기하는 조건이? B가 내리는 게 조건이야? 경기를 하잖아. 그치? 아니, 이 구성이, 조건부 확률 구성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뭐 한대? 이길 확률 구하래, 그냥. 여기까지는 그냥 상황 설명 아니야? 그치? 그냥 이렇다라는 상황 설명이잖아. 내일 B가 올 확률이 어떻게 된다. 이런 거고. 그치? 그리고 B가 왔을 때 얘네가 이길 확률은 뭐 이렇게 되고, 안 왔을 때 이길 확률이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니까 상황 설명이잖아. 이 팀에 대한 상황 설명, 날씨에 대한 상황 설명 아니야. 맞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확률인지 조건부 확률인지 구분을 하는 거는 이제 끝자락에 있단 말이야. 어떤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할 때 그쪽에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까지는 상황 설명이고 이 팀이 내일 경기에서 이길 확률 그냥 뭐야? 그냥 확률이야, 확률. 그치? 내일 이기는 게 확률이잖아. 그러니까 이기는 사건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경기를 치를 때 그게 이제 경기 치르는 게 시행이 될 거고. 됐어? 그러면 이기는 사건을 내가 그냥 A라고 할게. 그리고 이제 B가 온다라는 게 있으니까 B가 오는 사건을 내가 이제 B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건 그냥 PA라고 그냥. B가 오든 안 오든 어찌됐건 무슨 확률 찾고 있는 거야 지금? 이길 확률 찾고 있는 거라고. 오든 안 오든. 근데 이게 지금 이 이기는 경우가 몇 가지로 나뉘는 거야? 두 가지로. B가 올 때랑 안 올 때랑. 그치? 그렇게 나뉘는 거라고. 그래서 PA교 B하고 뭐야? PA교 B여가 있다고 이렇게. B가 와서 이긴 거랑 왔을 때 이긴 거랑 안 왔을 때 이긴 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됐어? 그러면 PA교 B를 이제 얘를 곱셈 정리로 생각을 하면 PB 곱하기 PA바 B로 표현이 되지. B가 왔을 때, B가 왔어. B가 왔지. 그리고 B가 왔을 때 이길 확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B가 안 왔어. 그리고 B가 안 왔을 때 뭐 할 확률? 이길 확률. 자, 그럼 B가 올 확률이 얼마나 했어? 0.2. B가 왔을 때 이길 확률이 얼마래? 0.7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저 0.7이 지금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은 B가 안 왔어. 0.8 곱하기 B가 안 왔을 때 이길 확률이 뭐래? 0.5래매. 이거 계산하면 된다. 됐어?
그치? 그러니까 문제 잘 봐야 돼. 이건 그냥 확률이야. 그냥 확률인데 조건부 확률이 살짝 이제 들어가긴 했지, 그지? 저 안쪽에, 그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어찌됐건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다음 93. 자, 어느 학급은 전체 학생의 60%가 안경을 쓰는데 시력 검사 결과 안경을 쓴 학생의 24분의 1과 쓰지 않은 학생의 10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다고 한대. 자, 우리 앞에서 했던 그 유형 3번 쪽에서 표 나왔던 거 있지? 그런 식으로 사실 표가 나와 있으면 좀 이제 우리가 풀기가 쉽거든.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은 좀 그려주는 게 좋아. 안경을 쓴 사람이 있고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있고 재검사 요청을 받은 사람이 있고 재검사 요청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 맞지?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문제에서 전체 학생이 60%가 안경을 썼대. 그럼 그냥 60명이 안경을 썼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몇 명? 40명은 안 썼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임의로 정하는 거야. 그냥 명수를. 잘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60명, 40명, 100명. 근데 안경을 쓴 사람 중에 몇 분의 1? 24분의 1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어. 그럼 여기에 24분의 1명이면 몇 명이야? 여기에 24분의 1이면 곱하면 얼만데? 60 곱하기 24분의 1이 얼마야? 12로 약분되잖아. 12? 11로 약분하면 2분의 얼만데? 2분의 5명이란 얘기지. 2.5명. 맞아?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내가 그냥 임의로 그냥 명수를 정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안 쓴 사람 중에 몇 분의 1? 10분의 1, 4명이 재검사 요청 받았다고. 그럼 재검사 요청을 받은 애들은 총 2분의 몇 명? 13명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이제 상황 설명이지, 그치? 근데 여기서 뭐래 이제? 이 학급의 전체 학생 중에서 뭐 한대? 임의로 택한 한 명의 학생, 여기까지가 뭐야? 시행이지, 그치? 거기서 뭐야? 조건이? 재검사 요청을 받았을 때가 조건이지. 사건은 뭐야? 안경을 썼을 확률. 오케이? 재검사 요청을 받은 애들 중에 안경 쓴 애들이라고. 얼마니까? 2분의 13분의 2분의 5니까 얼마? 13분의 5라고. 됐어? 됐지? 99.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져서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대. A는 뭐야 그러면? HH, HT지. B는 두 번째 앞면이 나오는 사건. HH, TH. C는 앞면과 뒷면이 한 번씩 나오는 경우. HT, TH. 이렇게. 됐어? 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서로 독립인 걸 고르라고. 자, PA 얼마야? 그냥은 못 구한다고 했지. 그냥 계산해야 돼, 이거. PA 얼마? 동전을 총 2번 던졌어. 이때 A가 저렇게 나왔대. PA 얼마야? 동전 2번 던졌을 때 전체 경우수 몇 가지야? 4가지 아니야, 4가지? 그럼 얼마인데, 확률이? 2분의 1이지. 4분의 2니까. PB는 얼마? 2분의 1. PC? 2분의 1. PA 교비? 겹치는 거. 4분의 1이지. 하나 있지, 하나. B교C? 4분의 1. C교A? 4분의 1이지. 4분의 1. 빵 먹고 싶냐, 이 새끼야. 여기랑 여기. 맞지? 그럼 어때? 곱하면 얘랑 같아? 같아. A, B 뭐란 얘기야? 독립. 곱하면 얘랑 같나? 같지. B, C도 뭐야? 독립. 곱하면 얘랑 같나? 같아. 독립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몇 번이야, 답이? 5번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은 다 독립이겠지. 그 다음 402번.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옳은 걸 보기 위해서 다 고르래. 일단 기억부터 볼게. A, B가 서로 독립이면 요게 성립한대. 어때? 기억은? A, B가 독립이면 P, A와 B가 그냥 뭐라고? P, A라고. 뒤에 거 까고 그냥 쓰면 된다고. 그리고 A, B가 독립이면 A, B여도 뭐라고?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P, A라고. 맞아? 어때 기억은? 참이겠지. 니은은 A, B가 독립이면 A여 B여는 종속이래. 맞아? 아니지, 그지? 뭐라고 했지 내가? 여사건을 어디다 붙이든 뭐라고? 여사건을 어디다가 붙이든 간에 항상 뭐라고? 독립이라고. 얘네가 독립이면.
오케이? 그러니까 틀렸다고. 디귿은 A, B가 독립이면 이게 성립한대. A, B여도 뭐라고? 독립이라고 까고 그냥 PA라고 쓸 수 있다고. A여 B도 뭐라고? 독립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PA여라고 쓰면 된다고. 어때? 맞잖아. 맞는 말이잖아. 디귿 참이지. 리을은 A, B가 배반이면 독립이래. 맞아? 아니라고. 그치? 그래서 맞는 건 기억 디귿이라고. 405.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이거 만족할 때 P, B를 구하래. PA 교비가 뭐라고? 독립이니까 PA 교비를 뭐라 쓸 수 있다고? PA 곱하기 PB로 쓸 수 있다고. 독립이니까. 맞지? 그러니까 PA가 5분의 4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됐지? 넘기면 얼만데 그래서? 5분의 얼마? 9. PB가 얼마? 5분의 4. PB 얼마? 9분의 4가 되겠지. 이렇게. 별거 없지? 그러니까 아직 너네가 이게 숙지가 안 돼 있어갖고 조금 이제 살짝 이제 버퍼링이 있는데, 근데 쉬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숙지만 잘하면 쉬워. 자, 어느 마라톤 대회에서 희주랑 현무 중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할 확률이 4분의 3이고 희주가 완주할 확률은 4분의 1일 때 현무가 완주할 확률을 구하래. 희주가 완주하는 사건을 A라고 할게. 현무가 완주하는 사건을 B라고 할게. 오케이?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한다는 거는 뭐야? 어떻게 구하면 돼? 식으로 뭐라고 쓰면 돼? 적어도 한 명이 완주한다. 어떻게 하면 돼? 1 마이너스 P A 여 교 B여겠지. 둘 다 완주하지 못할 확률을 빼면 되지 않을까? 그지? 둘 다 동시에 완주를 못하는 걸 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적어도 한 명은 완주할 거 아니야? 자, 무슨 간? 드모르간. 맞지? PA 합 B의 뭐라고? 전체? 여. 이게 4분의 3이라고. 맞아? 맞긴 뭘 맞아? 맞긴 한데 이럴 필요 없고. A, B가 뭐라 했어? 독립이래. 그럼 A여 B여도 뭐야? 독립이지.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바꿀 수 있어? P A여 곱하기 PB여로 바꿀 수 있다고. 얘도 독립이니까. 맞아? 근데 희주가 완주할 확률이 얼마래? 4분의 1이래. 그럼 완주하지 못할 확률은 얼마야? 4분의 3이지. 그럼 1-4분의 3 PB여가 4분의 3이란 얘기지. 그럼 이놈이 얼마란 얘기야? 4분의 1이란 얘기지. 결국 PB여는 얼마란 얘기야? 3분의 1이란 얘기지. PB는 얼마란 얘기야? 3분의 2란 얘기지. 현무가 완주할 확률은 3분의 2겠지. 됐어? 쉽지? 그 다음 17번. 자, 독립시행의 확률인데 너네 이거 개념 다시 한번 봐라잉. 맞지? 강의 다시 봐야 돼. 맞지? 지금 좀 다 멍 때리는 것 같아서 지금 불안한데. 지금 오늘 내가 얘기한 내용이 한 10%만 있을 것 같은데 너네 지금 머릿속에 대답을 잘 못하는 거 보니까. 독립시행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했던 독립종속이랑은 조금 느낌이 다른데 잘 봐. 앞에서 했던 독립종속이라는 거는 어떤 시행을 하나 했을 때 한 번에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뭐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졌을 때만 해도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도 있고 소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 그럼 이 한 번에 시행해서 그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놈들의 독립종속을 이제 공부한 거였어. 앞에서 했던 독립종속은. 오케이? 근데 이 독립시행은 이거랑 다르게 이 한 번의 시행이 아니라 여러 번의 시행을 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한 거야. 그런 걸 독립시행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독립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 여러 번의 시행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독립시행이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 그럼 3의 눈이 나왔다고 쳐볼게. 주사위 던져서. 그럼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질 때 앞에 나온 3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독립이라고. 오케이? 이 독립시행에서 독립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리고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을 할 수 있잖아. 그지?
이런 게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주사위를 던진다던가 아니면 동전을 던진다든가 사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양궁 활 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자유투 그리고 페널티킥 뭐 이런 것들 다 심지어 시험 보는 것까지 내가 22문제를 푼다. 22문제인 시험을 치른다. 요렇게 했을 때 22번의 독립시행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문제가 22개니까 그걸 다 푸는 거잖아. 그지? 하나하나 푸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다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독립시행을 구분하는 가장 그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는 똑같은 시행을 반복한다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반복하는 여러 번의 시행이 서로 독립이어야 돼.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론 말로 나와 있는 게 아니야. 독립시행이라고 말로 안 알려줘. 지금 여기도 지금 뭐라 나왔어? 독립시행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읽고 파악을 하는 거야. 반복을 하고 있네? 그리고 서로 독립이네? 그럼 독립시행이네 이렇게. 됐지? 너네가 파악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이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냐면 자, 예시로 하나 해볼게. 주사위를 내가 3번을 던졌다고 해볼게. 일단 주사위를 3번 던진 것 자체가 이제 뭐야? 이게 독립시행이야. 그지? 이 독립하고 반복의 그 의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이때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3의 약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3의 약수의 눈이 2번 나올 확률을 찾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주사위를 3번 던졌잖아. 시행을 3번 했잖아. 그러면 자리가 3개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해. 자리가 3개 있어. 그리고 3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얼만데?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3분의 1이지. 그치?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3의 약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잖아. 그치? 이게 몇 번 나와야 된다고? 2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요 자리 3자리 중에 2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나머지 한 자리는 뭐가 나오면 돼? 3분의 2가 나오면 되겠지. 3의 약수가 아닌 거. 그러면 3의 약수가 딱 2번 나올 거 아니야. 됐어? 그리고 이 주사위를 3번을 던지는 거니까 이건 다 곱하기로 계산을 하겠지. 됐어? 이런 게 있고 아니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도 있겠지. 이건 뭐야? 위에 거랑 차이가 뭐야? 그냥 언제 나왔냐 이 차이잖아. 그지? 얘는 첫 번째, 두 번째에 3의 약수가 나왔고 첫 번째, 세 번째에 나왔고 그럼 하나 더 있겠지. 뭐야?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있겠지. 맞아? 요 세 가지가 이게 주사위를 3번 던졌을 때 3의 약수가 2번 나올 확률이지. 이걸 다 뭐 하면 돼? 다 더하면 되지. 얘하고 얘하고 얘는 동시에 일어날 수 없으니까. 맞지? 근데 이 확률 3개가 어때 다? 다 값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3분의 1의 제곱에 3분의 2잖아. 이런 게 몇 개 있다고? 3개 있다고. 3개. 됐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번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하나씩 다 써가면서 풀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이걸 여기서 규칙을 좀 이제 만들어서 공식화 하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이 3이라는 거는 자리가 총 몇 개 있었다고? 3개. 시행을 몇 번 했으니까? 3번 했으니까.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자리가 몇 개야? 2자리겠지. 그지? 그러니까 뭐야? 이 3자리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들어갈 2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3C2겠지. 조합으로 뽑겠지. 왜냐면 어차피 내가 원하는 사건은 똑같으니까 3분의 1 넣을 거 아니야. 그지? 맞지? 그러니까 순서가 상관없겠지. 3C. 그래서 3분의 1이 2개가 들어가겠지. 제곱 이렇게. 그럼 남은 한 자리에 뭐가 들어가? 이거에 여사건이 들어가는 거지. 3-2죠. 이렇게.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야. 됐지? 하나 더 해볼게. 주사위 5번 던졌어. 5의 배수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몇 자리 있어? 5자리 있어. 그 중에 몇 자리 찾고 싶어? 3자리 찾고 싶어.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지, 그지? 이 확률은 당연히 이 시행을 한 번 했을 때 나오는 그 확률 얘기하는 거야. 이때 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지. 이게 몇 번 나와야 돼? 3번. 그래서 세제곱. 나머지는 어때? 6분의 5가 나오면 돼. 몇 자리? 2자리. 남은 2자리. 이렇게. 오케이? 됐지? 6분의 1 3자리 썼잖아. 그지? 그럼 5자리 중에 2자리 남을 거 아니야?
세 자리 빼고. 그래서 5-3제곱이라고 생각한다고. 됐냐? 이게 조건부래.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좀 일반적인 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자, n번의 독립시행을 했을 때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라고 한다면 공식은 NCR에 P의 R제곱에 1-P의 N-R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이게 독립시행의 공식이라고. 됐어? 그래서 요거 공식 외워서 여기다 잘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돼. 됐지? 됐지? 근데 잘 보니까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 이항정리랑 비슷하게 생겼지? 그치? 그래서 이거랑 이항정리랑 짬뽕 돼서 통계에서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일단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아무튼 요거 잘 기억해서 풀어주면 된다. 17번 잠깐 볼게. 자유투 성공률이 얼마? 5분의 4인 농구 선수가 3번 던졌대. 자유투를 3번. 이거 자체가 무슨 시행이라고? 독립시행이라고. 어떤 사람은 이 자유투 던질 때 내가 처음에 던졌는데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 위축돼 갖고 이게 두 번째도 잘 못 넣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영향을 받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인간의 감정은 다 배제하는 거야. 알았지? 로봇이 던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런 이상한 생각할 필요 없다. 자, 그러면 얘는 3번의 독립시행을 했을 때 한 번 이상 성공해야 돼. 그러면 한 번 성공하는 거랑 2번, 3번 성공하는 걸 다 구해야 되잖아. 이게 편하겠냐? 반대가 편하겠냐? 반대가 편하겠지. 아예 다 실패할 확률을 전체에서 빼는 게 낫겠지, 그지? 그럼 전체에서 빼볼게. 3번 시행해서 실패를 해야 돼. 3시 0, 그치?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근데 성공이 0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성공할 확률 5분의 4가 0제곱이고 이거의 여사건 실패할 확률이 3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걸 거꾸로 생각해도 돼. 3시 3회 그러면 이건 실패를 3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실패 기준으로. 그래서 5분의 1의 3제곱이고 그럼 성공은 못한 거니까 5분의 4의 0제곱이지. 어차피 같아. 그치?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이걸 계산해주면 되는데, 얘 1이고 얘도 1이니까 얼마야? 1 빼기 125분의 1이지, 그지? 그래서 얼마? 125분의 124가 되겠지. 독립시행 중요하다 이거. 이건 뒤에 통계에서도 또 나오니까 잘 기억해야 돼 이거. 시험에도 잘 나오는 저 내용이거든. 자, 그 다음에 21번 두 팀이 7번 경기를 해서 먼저 4번을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시합이 있대. 근데 실력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두 팀이 뭐 했대? 붙게 되었을 때 A, B가 6번째 경기에서 뭐 한대? 우승팀이 결정난대. 7번째까지 안 가고 6번째에서 우승팀이 결정난대. 그럼 우승팀이 될 수 있는 게 A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B가 될 수도 있지, 그지? 그래서 일단 A가 됐다고 쳐볼게. A가 우승했다라고 생각하면 6번째 경기에서 무조건 A가 뭐 해야 돼? 이겨야지. 그래야 우승이 확정이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리고 앞에 있는 5경기에서 A가 몇 번 이겨야 돼? 3번 이겨야 돼. 누적 4번이니까. 맞지? 3번 이겨야 돼. 그럼 앞에 있는 이 5경기를 뭘로 하는 거야? 얘를 독립시행으로 돌리는 거야. 경기를 5번 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시행을 5번 반복했으니까 독립시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5번 중에 A가 몇 번? 3번 이겨야 돼. 그지? 그리고 A가 이길 확률은 얼마야? 2분의 1이야. 왜냐면 실력이 같은 정도로 뭐 한대? 기대된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A랑 B가 각각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돼. 비기는 경우도 없기 때문에. 맞지? 그래서 2분의 1. 몇 제곱? 3제곱. 그럼 2번은 뭐 해야 돼? 져야 돼. 그러니까 B가 이겨야 돼. 근데 어차피 질 확률도 뭐야? A가 질 확률도 2분의 1이겠지. B가 이길 확률이니까. 그래서 제곱이 되겠지. 됐어? 그리고 마지막 A가 뭐 해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고. 이렇게. 됐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6경기를 독립시행으로 돌리면 될 것이지. 왜, 그러니까 요거 하면 되는데 왜 5경기만 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맞지?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게 사실 이 5C3이라는 게 뭐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 내가 여기서 5개에서 이제 3자리를 뽑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나열의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도 생각이 가능해. 왜냐면 5팩 나누기 3팩 2팩이잖아 이게. 맞아?
똑같은 거 3개, 2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AAA 뭐야? BB잖아. 이거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A, 마지막 6번째 경기에서 A가 이기는 거, 요거까지 포함해서 이걸 통째로 독립시행으로 돌리잖아?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AA, BB 같은 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이거는 A가 몇 번째에서 우승한 거야? 4번째에서 우승이 확정된 거니까 뒤에 경기는 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조건도 만족 안 하고 확률도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는 따로 빼서 고정을 시켜놓고 앞에 5경기만 독립시행으로 돌려서 계산한다고 생각하면 돼. 됐지? 그래서 요게 이제 A가 우승할 확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당연히 B가 우승할 확률도 어때? 얘랑 똑같겠지. 어차피 A, B가 각각 이길 확률이 똑같이 2분의 1이니까. 그치?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곱하기 뭐만 하면 돼? 2만 하면 되겠지. 원래 더할 거였으니까.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된다. 되게 잘 나와 이것도 시험에. 맞지?